이번 시간에는 폰트에 관련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폰트에 관련된 내용들 보통 타입페이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글꼴에 관련된 내용들은 폰트 패밀리, 여러 가지의 폰트의 내용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글꼴을 지정할 때 기본적인 폰트방에 있는 폰트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웹 폰트 형식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폰트에 따른 지정 방법들을 저희가 구글 폰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검색해서 구글 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런 사이트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폰트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처럼 여러 가지의 폰트들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먼저 폰트를 지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 자,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저희가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여기에 start.html을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폰트는 지금처럼 기본적인 폰트의 형식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저희가 이제 폰트의 이름과 폰트의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브라우저에서 지정되는 그런 폰트의 이름과 그리고 사이즈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거죠. 자, 박스의 클래스 방식으로 지정했다라고 할게요. 자, 하게 되면, 자, 그러면 폰트라고 치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폰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폰트 패밀리죠. 자, 폰트 패밀리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의 폰트의 속성들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PDF에서 봤던 것처럼 얼라이얼과 그리고 헬베티카 그리고 산스 셰리프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이제 폰트가 정의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복수로 지정하는 이유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의 폰트가 먼저 선행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폰트,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은 폰트에 따른 성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폰트를 보게 되면, 자, 장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딕체가 있습니다. 이를 저희가 셰리프체라고 하고요. 셰리프체는 보통 이제 장식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돌기가 있는 타입을 저희가 셰리프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스라고 해서, 자, 이를 고딕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식체와 그리고 고딕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글꼴에 따른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산스 셰리프라고 적게 되면 그러면 이는 바로 고딕체를 뜻하고 있는 거죠.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볼게요. 자, 만들어진 이런 폰트 타입을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자, 개발자 모드에서 F12번을 누르고요. 해당 폰트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지정된 폰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폰트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은 좋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사용자 폰트들이 사용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이한 폰트를 지정할 때 이와 같은 방식은 정상적인 이런 디자인 폰트를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폰트를 다운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를 웹 폰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웹 폰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걸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이런 폰트에 따른 성향들은 다음처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셰리프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폰트 패밀리,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타임체를 지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타임체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타임챗 형식대로 바뀌게 되고요. 이에 따른 폰트의 성향은 바로 장식체를 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폰트 형식은 제 폰트방에 있는 그런 추로 타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는 보통 보게 되면 윈도우즈 방에 폰트라는 이런 폴더가 있죠. 보게 되면 이런 다양한 폰트들이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마다 다를 뿐 아니라 만약에 없는 폰트가 되게 되면 그러면 디자인이 깨질 우려가 있죠. 따라서 일반적인 폰트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이를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구글 폰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로보토체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폰트체를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관련된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로보토체를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폰트에 관련된 다양한 스타일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는 두께 정도도 정해져 있죠. 자, 기본적인 두께에 대한 지정 방식들은 바로 폰트 웨이트라고 하는데요. 폰트 웨이트.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노멀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볼드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볼드라고 적게 되면 그러면 폰트에 따른 이런 두께가 정해지게 되고요. 자, 이거보다 먼저 정할 부분이 바로 폰트 사이즈가 되겠죠. 폰트 사이즈는 글꼴 크기가 되고요. 일반적인 글꼴 크기는 바로 기본적인 크기를 16픽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에 따른 32픽셀 2배로 만들게 되면 그러면 글자 크기가 커지면서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폰트에 따른 이런 기본적인 글꼴의 패러그래프 타입이 정해져 있고요. 이는 영문 타입에 따른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적고 싶은 폰트를 적게 되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형식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폰트 사이즈를 크게 하면 큰 느낌의 폰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제 제가 폰트를 추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폰트에 따른 두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폰트에 따른 두께들은 폰트 스타일이라는 부분도 있죠. 자, 폰트 스타일은 일단 기본적인 게 노멀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탈릭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탈릭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탈릭초로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탈릭 차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스타일들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인 옵션들을 먼저 웹에서 다운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은 관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폰트를 저희가 400 정도의 두께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는 일반적으로 폰트를 지정할 때 두께에 따른 단계들을 저희가 숫자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단계를 select this style이라고 해서 폰트를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사용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링크 방법이 있고요. 링크 방법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CSS의 추가 방법들이 되고요. 임포트 방법은 이를 CSS에서 로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추가된 폰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가에 대한 스타일들을 여러 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300을 지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00과 300이 지정이 돼 있고요. 자, 이를 저희가 이제 폰트상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것을 저희가 링크 스타일에서 아래쪽에 있는 폰트의 타입을 먼저 드래그해서 조합을 하겠습니다. 스타일이 지정되기 전에 관련된 이런 링크 경로를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자, 하게 되면 이제 경로가 지정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링크 RL 이제 배웠던 식으로 경로를 좀 바꿔치기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폰트를 지정해 놨고요. 자, 폰트가 지정된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따라서는 지정 방법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정하는 방법은 자, 로보토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딕체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따른 폰트의 성향은 바로 산 세리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폰트에 따른 형식은 300과 그리고 400 두 가지가 있죠. 자, 보게 되면 여기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는 로보토라는 내용으로 적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자, 폰트 웨이트는 아까 전에 볼드거나 아니면 노멀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400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300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폰트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제가 추가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 노멀이라고 해서 지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정된 폰트인 자, 로보터체를 먼저 링크 경로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를 웹 사용자가 다운받도록 만들어 줬고요. 이로써 동일한 서체를 모든 유저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를 저희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CDN이라고 보통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컨텐츠를 웹에서 다운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균일한 이런 컨텐츠를 이런 배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CDN이란 용어의 방식으로 웹에서 다운받도록 만들어 주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폰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사이즈는 정해진 크기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폰트의 두께, 웨이트를 숫자 단위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폰트의 두께는 400과 300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스타일은 따로 추가해 놓은 것이 없고요. 따라서 폰트 스타일은 노멀 단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오타죠. 산스가 돼야죠. 자, 여기에 따른 폰트에 따른 성향들을 정할 때 지금처럼 고딕에 따른 스타일들은 산스 셰리프로 정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 그러면 폰트를 볼게요. 자, 지정된 폰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께가 정해져 있는 크기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추가적인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 폰트 사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글자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EM 단위를 쓸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픽셀을 쓰죠. 자, 근데 반응형이나 아니면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EM 단위를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EM 단위를 적을 때는 1EM은 16픽셀을 기본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EM은 16픽셀인 거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만약에 2EM이라고 적게 되면 그러면 아까 전처럼 32픽셀이 구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자, 폰트 사이즈를 보게 되면 그러면 2EM 자, 여기서 이제 종합 스타일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폰트 사이즈가 32픽셀로 구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폰트에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들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상세한 CSS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배워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